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하반기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염승환 이사입니다. 자, 시장 함께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2022년 9월 23일 이번 주 내내 좀 힘든 장인데 힘내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2300이 깨져버렸죠. 참 힘든 상황입니다. 예, 그렇지만 뭐 우리 또 할 건 해야죠 하고 또 함께 배우기도 좀 찍어놨는데 이런 얘기가 이제 귀에 안 들리시겠지만 결국 계속 기업 분석 그냥 끊임없이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좋은 기업 찾아내고 내가 포트폴리오가 갖고 있으면 좀 변경도 해보고 그런 시간을 갖고 좀 잘 이겨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시간의 문제예요. 물가는 꺾이는데 지금 꺾였으면 좋은데 이게 늘어지니까 긴축이 더 장기화되고 그래서 더 고통스러운 상황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끝은 있습니다. 결국 언젠가는 끝날 일인데 지금 하루하루 보면 너무 견디기 힘들죠. 그래서 여러분들 좀 모두 다 힘내셨으면 좋겠고 저도 이제 힘내라고 하는 저도 참 힘은 안 나요. 참 힘들긴 힘드네요. 그렇지만 정말 힘내셨으면 좀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일단 이제 첫 번째는 뭐 진짜 테슬라미 온다 뭐 이런 내용이고 자료 보면서 설명해드리고요. 기판 주문이 좀 감소한다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운송 언제나 예외는 있다. 해운줄 좀 안 좋게 보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OSP라고 신규 상장 앞두고 있는 이제 아직 청약은 다음 달에 하는데 반려동물 관련주예요. 그러니까 좀 생소하죠. 그래서 한번 자료 있어서 현대미포조선 장문의 보고서인데 현대미포조선이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때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MR 탱커 쪽이 되게 좋거든요. 그리고 신세계 목표주가 올렸고 그다음 국순당 이 백세주로 유명한 기업이죠. 요게 좀 자회사가 있더라고요. 아난티 호텔 회사 HPSP까지 이렇게 해서 오늘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 가지고 좀 빠르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테슬라는 뭐냐면 작년 이어 두 번째로 AI 데이가 다음 주에 열려요. 그래서 9월 30일 날. 그래서 이번엔 진짜 로봇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딱 뭐 어떻게 보면 진짜가 아니었죠. 근데 이번엔 진짜 움직이는 인간형 로봇이 지금 작동 여부를 지금 이번에 할 것 같은데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장 175에 몸무게 56이고 20kg에 물건 운반할 수 있고 시속 8km로 뛸 수가 있대요. 그리고 예전에 제가 고태봉 센터장님 보고서 보여드린 적 기억나세요? 로봇 그 장문의 보고서 그 추석 전에 함께 배우기 5일차인가 6일차에 보고서 올해 보고서 제가 그 중에 하나 꼽아서 있죠. 그 로봇을 왜 만들까 테슬라가 사람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작업 있죠. 뭐 전선 뭉치라든가 어셈블리 공정 기억나세요? 그 공정은 사람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너무나 힘들어요. 근데 그 공정을 로봇으로 대체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생산성이 엄청 좋아집니다. 이제 그걸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런 로봇을 공개하겠다는 거고 나중에 뭐 거기서 더 업그레이드하는 로봇도 나올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테슬라는 로봇에 좀 진심인 것 같고 한국에서도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 발표했는데 요즘에 자율주행 쪽 되게 강하죠. 자율주행 이미 아이오닉 하고 아이오닉 5인가요? 또 우리나라 그 카카오 모빌리티가 같이 협업을 해서 자율주행 레벨 3 하는 것 같고 또 지금 현대차 이 자율주행 레벨 3 적용된 G90 차량이 출시도 됩니다. 레벨 3면 사실상 자율주행이에요. 근데 사람의 안전이 있어야 됩니다. 레벨 2보다 월등히 앞선 기술이죠. 그리고 25년도에 완전 자율주행 버스도 나오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자율주행도 로봇이에요. 어떻게 보면 로봇이잖아요. 이 자동차가 로봇화 되는 거죠. 내가 개입은 할 수도 있지만 차가 알아서 가는 거죠. 인공지능을 달고.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로봇입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자율주행 차도 로봇이라고 봐야 되고 로봇은 로봇이고. 근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센서죠. 센서. 근데 우리나라한테 기회가 많아요. 카메라, 센서, 또 인공지능, 반도체 이런 게 다 필요한 거죠.
예, 그런 시대가 열리고요. 그래서 지금 미중이 막 싸우잖아요. 미국은 중국 보고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막 견제하고, 중국은 하겠다고 반도체 달라고 그런 거고,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고, 어쨌든 로봇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글로벌 저출산 고령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도 있지만, 예, 생산성 때문이에요. 지금 이제 인구가 준단 말이에요. 한국도 어쩔 수 없죠. 나이는 들고. 예, 그러면 이건 답은 자동화 로봇밖에 없어요. 자율주행 시대로 갈 겁니다.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이런 거대한 산업을 우리가 배워서 그 안에서 기업을 찾아서, 지금 안 좋아도 그 안에 붙어 있는 기업이다. 그러면 이겨내야죠. 시장이 안 좋아도. 그죠? 그래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쪽의 섹터에 속하는 기업이라면 그 중에 좀 무늬만인 기업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 골라내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오래 걸려요. 내일 당장 로봇 세상에 오는 게 아니잖아요. 자율주행 몇 년 걸려요.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 준비를 해놔야 돼요. 우리가 그 뉴프렉스 공부해서 그건 진짜 너무 빨리 간 거고, 그렇게 빨리 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이제 어쨌든 그런 유망 섹터에 있는 그런 산업을 분석을 해가지고 그 안에서 기업을 골라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분석해서 투자도 좀 해보고, 그것도 너무 빨랐나? 실패도 하는 거고, 타이밍이 너무 빨랐으면. 그럼 좀 또 천천히 공부하면서, 근데 결국 다가와요. 예. 신재생 에너지도 작년에 기억하시죠? 그렇게 작년 초만 해도 좋았는데 작년 내내 그냥 죽 썼잖아요. 제가 편지도 받았죠. 신재생 에너지 집중 투자하신 분이 올해 편지 보내셔가지고 큰 수익 났다고, 원하는 수익. 예, 인내를 한 거죠. 그래서 이게 뭐 저게 지금 당장 오는 건 아닌데, 이런 이제 AI 데이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공부를 해놔야 된다.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로봇.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로봇까지는 도달하려면 진짜 좀 오래 걸려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좀 잘 체크하면서 봐야 될 것 같고, 우리나라가 세계 세 번째 레벨 3 승용차 올해 출시를 하고요. 여기 나와 있죠. 그리고 세계 최고 수준의 레벨 4는 2027년. 이 구역대로 천천히 갑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중심이 어디예요? 현대차 그룹 있잖아요. 그리고 카메라, 뭐 라이다 센서, 뭐 FPCB, MLCC, 뭐 기판, 그다음에 뭐 반도체 테스트, 소켓 다 들어가죠. 그런 쪽을 계속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배워야 되고, 제가 저번에 인탑스 기억나시죠? 제가 깜짝 놀란 게 서빙 로봇, 그 인탑스가 한지 몰랐거든요. 인탑스가 만든 그 KT 서빙 로봇, 식당에서. 예. 그것도 되게 재밌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활성화 되겠죠. 그래서 새롭게 배우는 거예요. 인탑스도 한번 공부해보고, 이게 흥미로운 기업이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산업에 속해 있는 기업들을 계속 우리가 꾸준히 성장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기판도 전 장기적으로 나쁘지 않다고 보는 이유가, 기판 중에서 패키지 기판 있잖아요. 그 시장은 최첨단이죠. 4차 산업혁명에 들어가요. 자율주행차 이런데 가장 핵심이고, 서버 거기 들어가는 기판이 패키지 기판, 플립칩 BGA 아시죠? FC BGA. 예, 뭐 대덕전자, 삼성전기, 코리아서키트 이런 데가 하는 거죠. LG 이노텍도 아마 그 사업 추진 중이고. 예. 근데 아무튼 이제 요 내용은 뭐냐면, 기판 주문이 실제 감소하고 있대요. 지금 워낙 안 좋죠, 업황이. 반도체 안 좋으니 뭐 안 좋죠. 오더컷, 주문 축소. 예. 패키징은 아직 아니래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자율주행이나 서버, 데이터 센터, 큰 고성능 컴퓨터. 예, 근데 이것도 주문 취소가 나올 수 있어요. 지금 경기가 안 좋으면 하던 것도 뒤로 밀어버리니까 예의주시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쪽은 확실히 성장은 아직은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일부 그 수요 조정에도 어떤 기판은요 증익이 예상된대요. 이익이 늘어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어쨌든 안 좋아요. 뭐 주가도 엄청나게 빠졌고, 예, 지연되고 있고, 증설. 근데 어쨌든 지금 그동안 이 투자를 워낙 많이 해놨으니까 이거 공급과잉 빠지면 어떡할까, 이런 부분도 있는데, 지금은 증설을 하기가 어렵죠. 예, 인력 확보도 좀 어려워졌고, 그래서 지난 몇 년간 사실 기판 업체들이 엄청 고생했거든요. 예. 그래서 함부로 막 증설을 안 하죠. 근데 패키징 기판은 증설을 많이 해요. 워낙 수요가 좋으니까. 예. 그래서 그런 좀 내용이 담겨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여기 차세대 서버, 아까 차량용 솔루션, 고부가 통신 시스템, 여기에 대한 기판, 그리고 고객사가 요청한 거예요. 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너무 우려하지 말자 그런 내용이고, 지금 PER 심텍 3.5배, 이수페타시스 4.9배, 예, 이렇게 굉장히 많은 밸류 다운이 좀 있었는데, 이런 주가 하락을 통해서 수요 우려는 좀 반영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해성 DS가 좀 재고가 많이 늘죠. 여기 자동차 쪽이에요. 대덕도 좀 늘었고, 심텍은 재고보다 매출 성장이 좀 높고, 근데 이게 바뀔 수도 있어요. 근데 이수페타시스가 확실히 재고 증가율이 좀 낮은 편인 것 같습니다. TLB는 메모리 쪽이죠. 그래서 이것도 우리 공부해봤죠. 되게 저평가돼 있고 그러는데, 이거 반도체 직격탄 맞는 거죠. 시간은 걸리겠지만 뭐 TLB도 예, 그렇고, 그리고 이게 리드 프레임 수출 추인데 이게 해성 DS가 만드는 겁니다. 예, 꺾이긴 꺾였죠 확실히. 이렇게 좋다가 5월부터 꺾였어요. 그러니까 6월에 갑자기 다 꺾여버린 거예요. 6월에 미국 물가 튀고 막 이러면서 재고 늘어나고. 예. 그리고 기판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이엔드, 이게 플립칩 BGA 아까 말씀드린 서버 이런 데 들어가고, 밑에도 들어가고, 요 앱 플립칩 CSP는 심텍이 주로 하는 겁니다. 모바일 칩에 들어가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DDR5는 이게 인텔 사파이어 레피즈 있죠. 요거 내년으로 결국 연기됐대요. 도움이 안 됩니다. 이거라도 좀 빨리 나와야 반도체 바람이 부는데 결국엔 연기됐다고 하네요. 예. 근데 결국엔 나오는데 시간이 자꾸 느려지니까 좀 답답한 거죠. 그리고 운송 언제나 예외는 있다. 이건 뭐냐면 해운은 좀 안 좋게 보고 계시더라고요. 최고은 연구원님이 한투에 생각보다 더 많이 하락할 수도 있다. 작년에 너무 좋았잖아요. 반대급부로 지금 주도권이 어쨌든 이제는 해운사한테 있는 게 아니라 화물을 이제 발주해주는, 예, 그러니까 그 운송 업체들한테 이제 넘어간 거죠. 그래서 수요 위축이 너무 크니까 시황이 이게 안 좋아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벌크는 요즘에 좋지만 벌크도 계속 좋기는 어렵다 이런 내용인 것 같고, 예, 아무튼 페덱스 충격도 있었고, 그래서 지금은 운송산업은 잃을 게 많다. 그동안 이건 맞아요. 이 얘기는 정확히 맞는 얘기인 게, 팬데믹 기간 동안 돈을 엄청 벌었어요. 특히 HM에 7조 가까이 벌었죠. 망할 뻔한 회사였죠 사실 몇 년 전에. 그래서 그게 정상화되면서 좀 잃을 게 많아졌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이 하락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물류 예측은 하기는 정말 어렵지만, 예, 종목을 이제 선정해야 된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분 의견이에요. 그 최고은 연구원의 의견은 해운보다는 항공 보자,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항공은 그동안 뭐 해외여행 제대로 가지도 못했고, 근데 10월 11일부터 이제 일본이 열립니다. 개별 입국 가능해요 이제. 그래서 저도 내년에 한번 가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먼저 열리는 거죠. 방역 규제가 풀리면 이제 일본 관광이 재개가 되겠죠. 예. 그러면 확실히 더 좋아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진에어를 최선호주로 추천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는 그 다음에 또 해운주 중에 글로비스 이번에 보셨죠? 운임지수 엄청 올랐죠. PCC, 그러니까 자동차를 운반해주는 운반선의 운임은요 그냥 막 신고가예요. 완전 달라요. 예, 그러니까 안정적이란 얘기죠. 그래서 이런 개별 기업으로 좀 압축을 하자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좀 개인적으로 항공사는 어쨌든 유증 이슈가 좀 있었고, 또 거기다가 물가 너무 오르면요 사람들이 아무래도 부담스러워요 해외여행 가기를. 그래서 좀 시간은 걸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방향은 명백하죠. 좋아지는 방향은 뭐 저도 충분히 동의합니다. 가장 편한 기업은 글로비스예요. 글로비스는 뭐, 예, 안정적이니까. 예. 그리고 KB의 한유관 성현동 연구원님이 이 OSP라고, 이게 뭐냐면 이제 반려동물용 펫푸드 전문 제조기업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유기농 인증 제도 이런 걸 취득을 해서 ODM 방식으로 펫푸드, 요즘에 펫푸드 많이 나오죠. 예, 그래서 내추럴 시그니처와 하반기 인디고 신규 브랜드. 저희도 집에서 강아지 2마리 키웠는데, 예, 예전에 이제 죽었어요. 이제 너무 나이가 많아가지고
죽었어요. 한 몇 년 됐어요. 근데 이제 그때도 여기저기 막 저런 거 사먹였던 기억이 나긴 합니다. 근데 뭐 진짜 이 반려견 키우는 집이 워낙 많잖아요. 반려동물들 시장 커져요. 예, 커질 수밖에 없고. 근데 OSP는 펫푸드 국내 ODM으로 만들어주는 1등 업체래요. 그러니까 사료 같은 거. 예. 그리고 플랫폼 확장도 위해서 컨텐츠도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익도 괜찮고, 예, ODM 매출 비중이 86%, 그리고 자체 PB 상품, 자기네가 직접 만들어 판매하는 여기 12%.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성장률은 10%.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사실 이런 펫 관련된 기업 중에 제대로 상장한 기업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드디어 상장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유통 가능 물량은 한 31% 됩니다. 그래서 아주 많은 건 아니에요. 그냥 적당한 것 같아요. 30% 이하면 더 좋은데 그냥 평범하고, 요게 이제 이익은 이렇게 될 것 같고, 이익은 나고 있는 기업이에요. 주요 제품 라인 요런 유기농, 요런 내추럴, 그러니까 브랜드 이름이 여기 있죠. PB 브랜드가 내추럴 시그니처, 인디고포, 요런 게 이제 요 회사의 제품이다. 반려동물 시장은 뭐 커지는 건 뭐 누구나 다 아는 거고, 그 다음에 언제 하냐면 수요 예측이 9월 27일이니까 한번 우리 배웠죠. 9월 27일하고 28일 날 수요 예측 결과를 한번 보세요. 대박이나. 그러니까 이번에 WSP 그게 저는 좀 대여급으로 봤는데 완전 흥행 참패했어요. 예. W 스코프인가요? WCP죠. 그 분리막 만드는 그 회사가 수요 예측이 망했어요. 이제 그런 경우는 청약을 안 하는 게 좋죠, 사실. 근데 혹시 이 회사는 27일, 28일 날 수요 예측하고 공모 청약은 10월 4일 날에요. 5일하고. 그래서 만약에 흥행을 하면 청약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총이 되게 작아요. 좀 가볍습니다. 시총은 785억 정도. 근데 아무튼 되게 새로운 기업이죠. 이 반려견, 펫푸드, 반려동물. 예, 드디어 이게 참 상장을 하니까 한번 주목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OSP, 이름은 OSP고요. 현대미포조선은 목표 주가를 올렸고, 그 이유는 탱커선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탱커선 우리 공부해봤죠. VLCC가 왜 이렇게 좋은지, 그걸 만드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VLCC는 매우 큰 원유 운반선이고, 현대미포조선이 만드는 운반선은 중형, 예, 미들 사이즈, MR이라 그래요. MR 탱커라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안 좋은 장에도 올해 주가 많이 올랐고요. 예, 코스피가 이렇게 빠졌는데 46%나 올랐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여전히 좋게 보는 건, 비싸요. 싸진 않아요. 예, 싸진 않지만 그 이미 연간 수주 목표를 달성을 했고, 예, 그리고 MR 탱커가 요새 발주는 잘 안 돼요. 근데 LPG 선이나 이게 LPG 중소형 컨테이너 선은 좋고, 수주 잔고는 어쨌든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년치 일감 확보했고요. 근데 왜 이쪽이 좋냐면, 앞으로 MR 탱커가 발주가 안 됐는데 이제 발주가 시작돼요. 이 조선 쪽에서 가장 발주가 안 된 게 저 탱커선입니다. 유일하게 발주가 안 됐어요. 나머지 뭐 컨테이너선, 그러니까 벌크선하고 탱커선만 발주가 안 되고요. LNG선, 컨테이너선 발주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막 계속 나왔죠, LNG선. 근데 이제는 탱커선하고 벌크선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어요. 이쪽은 발주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러면 현대미포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예. 그래서 올해는 이 초대형 컨테이너선, LNG선이 수혜를 받는데, 이제 이거 좋은 건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모멘텀 받기는 어렵고, 이제는 근데 중소형 선박 주력의 동사는 여기서 완전 소외됐죠. 이건 거 수주 안 하니까. 요게 부진했거든요. MR 탱커가. 근데 이제 역으로 좋아진다. 그러면 좀 차별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대형사보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원유 운반선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고, MR 탱커의 수익성도 역사상 최고 수준이래요. 그리고 경쟁자가 별로 없어요. 공급이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MR 탱커 만드는 회사가 현대미포랑 아마 STX 조선인가요? 아마 그쪽으로 알고 있어요. 그 전쟁도 하나의 또 모멘텀이 됐던 거죠, 조선주한테는. 그래서 유럽도 러시아에서 이제 수입을 못하니까 먼 데서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원유 운반선으로 받아야 되는 거고, 러시아도 수출하려면
유럽이 아니라 다른 데로 배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이런 전쟁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도 오히려 현대미포한테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전쟁도 그렇지만 석유 제품 운반선의 수급이 정말 타이트하거든요. 그래서 구조적 요인이 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쟁도 전쟁이지만 그것만이라는 건 아니죠. 수급도 굉장히 타이트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수주 잔고가 낮고 그 탱커선이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LNG선과 초대형 컨테이너선은 2년간의 수주 급증으로 피크아웃 우려가 있어요. 근데 이쪽은 없다는 거죠. 순연금이 5,600억. 불황에도 돈 벌고 재무 구조야 뭐 최고죠. 가장 좋죠. 공급 축소. 그래서 현대미포조선은 좀 차별화될 수 있다는 거 이제 그 내용이니까 한번 조선주에서는 참고하시면 되겠고, 이게 MR 탱커 발주량이 없어요. 지금 빨간색 선 MR 탱커 비중도 굉장히 낮은 편이죠. 근데 이제 이게 올라오죠. 조금씩 수주 잔고 추이. 그러면 이게 낮다는 건 좋아. 그러니까 수주 잔고가 너무 많으면요 이제 더 좋을 게 없어요. 그럼 빠지는 거고, 그죠? 이때 2007년. 근데 수주 잔고 바닥이라는 얘기는 좋아질 일밖에 없는 거죠. 그게 이 조선에서도 차별화된다. 그러니까 LNG랑 컨테이너선은 너무 많이 발주됐고 이쪽은 발주가 안 됐으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재무 구조예요. 삼성은 이렇게 현금 흐름이 밑으로 가 있죠. 마이너스. 너무 영업이익이 영업이익이 마이너스로 가 있죠. 굉장히 좀 안 좋아요, 사실. 계속 적자 봐가지고 현금 흐름은 좀 돌렸는데 현대미포는 그래도 꾸준하게 이렇게 이익을 내고 있었어요, 과거에도. 그게 좀 차이점이고, MR탱커 수주 잔고는 현대미포가 가장 많고, K조선이가 아마 STX 조선일 거예요. 여기 두 번째. 시장 점유율이 이렇게 높고요. 국내 업체들 평균 점유율이 20%인데 현대미포는 다 많아요. 그래서 밸류 부담은 있어요. 그렇지만 조선주를 선택한다면 확실히 좀 현대미포가 가장 일단 지금 모멘텀상으로는 매력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신세계는 NH의 주영훈 연구원님이 목표 주가를 올렸고요. 뭐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도 뭐 면세점도 좋아질 거고, 백화점이요 너무 좋아요. 피크아웃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소비 경기가 안 좋다고 하는데도 백화점 가면 이게 정말 소비가 안 좋은 거 맞나? 깜짝 놀라죠. 한 번씩 가보면. 그리고 패션 매출 잘 나오고 있고, 면세점도 좋아지고 있어요. 실제 이제 일본하고도 이게 열렸으니 더 좋아지겠죠. 그리고 주가도 싸고, 그래서 최근에 좀 올랐으니까 약간의 가격 부담은 있지만 요 그 주영훈 연구원님 얘기는 일단은 좀 여전히 업사이드 남아있다, 그런 내용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국순당은 NH투자증권의 백준기 황지연 연구원님이 자료를 적었고, 이 9월 14일 날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회의에서 막걸리를 전통주로 편입할 계획임을 밝혔다고 하는데 이게 4분기에 결론이 난대요. 근데 바로 편입은 안 돼요. 왜냐하면 법을 개정해야 된대요. 바로는 안 됩니다. 좀 더 시간은 걸려요. 주세법 개정을 해야 된대요. 그럼 온라인 판매가 가능해져요. 그래서 천억 유산균 막걸리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온라인으로 팔 수 있는 거고, 요즘에 또 MZ세대 분들이 막걸리 좋아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딱 맞는 거죠. 어떻게 보면 막걸리를 온라인으로 사면 훨씬 더 용이한 거죠. 근데 그건 시간은 좀 걸립니다. 그리고 연간 20% 정도 수출 성장 나오고 있고, 수출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원래는 내수인데 수출 비중이 20%까지 늘어났습니다. 특히 미국과 일본에서 잘 팔리고 있고요. 백세주 가격을 얼마 전에 올렸어요. 요건 호재죠. 매출의 20%. 요새는 저런 약주도 잘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실적 좋을 것 같고, 팜8라는 자회사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그러니까 이 국순당은 두 가지로 보시면 돼요. 막걸리하고 백세주 같은 전통주하고 이런 주류랑, 한 가지가 스마트팜 아시죠? 스마트팜 기업을 그 지분을 갖고 있어요. 비상장 팜8라고. 원래 샐러드 공급 업체거든요. 근데 일대 주주가 요 IMM 펀드인데 이 IMM 펀드를 또 국순당이 갖고 있어요. 지분. 그리고 2대 주주는 또 국순당이고. 그러니까 팜8를 자기가 직접 갖고 있는 거 23%, 간접적으로 갖고 있는 거, 이렇게 합치면 한 40% 이상 갖고 있는 거랑 같다고 합니다. 최대 주주죠.
팜8 또 자회사가 농업회사 법인이 수직이 있고 스마트팜 설비 제조를 하는 미래원 엘름 요게 있고 식물 공장을 만드는 미래원티팜. 그러니까 농업 자회사가 있는 거예요. 이런 스마트 팜8가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팜8가 검색해 보시면 나와 있지만 그 4차 혁명 그 기술을 농업에 도입해 가지고 샐러드 판매에 혁명을 일으켰대요. 그래서 서울 수도권 지방 중심으로 해서 150종의 식물을 스마트팜 있죠. 예, 도시형 뭐라 그러죠? 농장 같은 데서 하루 30톤 이상씩 판매를 한대요. 거기서 재배를 해서 샐러드를 파는 거죠. 예. 그래서 무농약 수경 재배이기 때문에 스마트팜이기 때문에 기후 이변에도 큰 영향이 없어요. 그리고 바로 먹을 수 있죠. 도심지에서 바로 수확을 하니까. 그리고 이 팜8가 그 음식료 사업부를 남기고 에그테크를 또 분사를 했대요. 예, 그러니까 스마트팜의 기술을 담당하는 회사를 또 나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분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팜8는 가공 유통을 하고 플랜티팜은 연구. 그러니까 연구 조직과 실제 생산하는 가공하는 이런 조직을 좀 나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영업이익은 작년에 흑자 전환했고요. 생산 작물의 15%가 스마트팜에서 발생을 하고 예. 그리고 국내 인도형 스마트팜 한 30개 정도 갖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스마트팜을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예. 플랜티팜이라는 회사가 자회사. 예. 남극에서도 스마트팜 운영 중이래요. 남극 세종기지. 예. 그래서 이런 팜8 식물 공장에서는 다양한 환경 변수를 첨단 기술로 재현을 해가지고 빅데이터 분석을 해서 채소를 키우는데 생산성이 40배나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장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국순당이 이 정도까지 하는지 몰랐거든요. 오늘 이제 보고서 보고 좀 이거 새롭게 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농업 분야 스마트 농업보다는 시설 원예 쪽으로 집중 투자가 됐는데 시설 원예 시설 중심으로 했는데 이 회사는 이제 거기 들어가는 다양한 원격, 뭐 자동화, 스마트 이런 그걸 도입을 해서 기술을 도입해서 생산성을 높이고 있다. 국순당 이제 데이터 보시면 이렇게 수출이 잘 되고 있고요. 그리고 요게 상도역에 있는 스마트팜 탐방한 사진이에요. 요거예요. 상도 여기에 있대요. 여기서 채소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샐러드 당일 공급해주고 이런 시스템입니다. 이 시장 커지겠죠. 점점 이제 기후 변화나 이런 것들 때문에 스마트 농업 시장. 그래서 이 국순당은 기본적으로 어쨌든 이런 막걸리도 있지만 이런 자회사 투자도 좀 잘한 거 아닌가. 물론 이 회사가 어떻게 성장할지는 좀 더 봐야 되겠죠. 근데 이런 회사를 최대 주주로 갖고 있다는 거, 아니 요 회사의 최대 주주라는 것도 공부해 보시면 여러분도 뭐 재밌죠. 이런 기업들은 생소하시죠, 좀. 예. 자, 그리고 아난티는 호텔 회사인데 코로나 이후로 이제 객실 가동률도 높고 좋아요. 예, 제주도 사업장 추가하고 있고 또 상반기에 빌라주드라는 아난티를 오픈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분양 규모가 8천억이래요. 근데 현재 분양률은 70% 정도. 이거 외에는 대규모 자금이 들어가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주가 부진한 건 재무 부담이 좀 있고요. 이게 분양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근데 지금 금리 오르니 이게 좋을 리가 없죠. 그 시장에서는 좀 약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는 야 이거 금리 이렇게 오르는데 건설 이게 되겠나. 그래서 금리가 좀 진정돼야 될 것 같아요. 금리가 좀 완화되면 아난티한테 상당히 좋지 않을까. 그래서 아직은 좀 급하기보다는 금리가 좀 꺾이는 걸 보고 판단할 필요는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자 오늘 마지막 내용인데 HPSP는 하나투자증권의 김광진 연구원님이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반도체 장비입니다. HKMG라고 해서 하이K 들어보셨죠? 이게 그러니까 공정 미세화 그 웨이퍼에서 반도체 이제 증착을 할 때 이 선폭이 점점 좁아져요. 너무 좁아져요. 그러면 전력이 막 누수되거든요. 이걸 잡아주는 거죠. 전력 누수를. 그게 하이K 이제 소재라 그러죠. 여기 관련된 기업이 기억나세요? 레이크 머티리얼즈 또 뭐 있더라? 아 갑자기 DNF 기억하시죠? 그리고 이런 ALD 장비 만드는 회사가 주성 엔지니어링 기억나시죠? 유진테크. 근데 이게 하이K랑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나오죠. 근데 이제 또 주목할 회사가 HPSP다. 여기 관련해서.
이 게이트 절음막을 하이케이 소재로 대체한 건데 선폭이 좁아진 걸 이제 지면서 요걸 이제 방지해 주는 거죠. 전력 누수를. 근데 계면거람이 발생한대요. 이걸 하면 단점이 하나 있어요. 특성이 안 좋아져. 그러면 계면거람이 발생하면요, 전류가 감소하고 회로 동작 속도가 감소하고 전자 이동 감소, 이런 게 좀 부작용이 좀 일부 있대요. 예. 그래서 이 HPSP가 만드는 고압수소 열처리 장비, 어닐링은 열처리라고 하거든요. 이 장비로 이걸 이용을 하면 이거를 치료를 해준대요. 그러니까 치료 장비예요. 결함이 생긴 걸 치료하는 장비입니다. 하이케이를 썼을 때 부작용을 이 장비가 치료해줘요. 고압수소 방식으로. 그래서 주로 미세 공정이 들어갑니다. 10나노, D램은 1A 공정 이하에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보다 좀 높은, 그러니까 약간 미세 공정 말고 뭐 14나노 이런 데서는 굳이 이런 것들이 좀 필요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까지 뭐 고압수소가 기존 장비로 저압수소로도 가능하대요. 근데 이제 반도체는 절로 가잖아요. 10나노 이하 D램도 1A 완전 초미세 공정으로 다 가요. 3나노 이제 2나노 이 장비가 이제 더 많이 필요하겠죠. 네, 그래서 공정이 미세화될수록 적용이 더 확대될 거고 동사 장비의 수요도 동반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장 독점적이고요. 유일해요 지금은. 그래서 글로벌 탑 7개 반도체 회사에 다 공급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단독입니다. 단독. 그래서 밸류가 높아요. 지금 PER 18배 받아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경쟁사가 나오면 안 돼요. 좀 타격을 받겠죠. 근데 여기 내용은 뭐냐면 독점적으로 할 것 같다. 유지될 것 같다. 이런 기술력을 가지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압력이 높을수록 수소 농도를 이게 그러니까 수소를 고압에서 이게 올려야 되잖아요. 폭발 위험이 있대요. 그래서 이거를 만들 수는 있어도 컨트롤할 수 있는 안정적으로 그 기술들이 중요한데 그걸 만드는 회사가 지금 없는 상태고 이 회사밖에 없고 다 특허를 걸어놓은 거죠. 그러니까 신규 경쟁사가 들어오기가 어려운 게 특허가 있어요. 요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성공을 해도 저거 고객사 안전인증 받는데 2년 또 걸린다고 합니다. 안전해야 되니까. 그래서 당장 걱정할 이유는 없다. 요 내용이고. 예. 그래서 미세공정, 하이케이 여기에서 또 HPSP란 기업을 선택지로 좀 공부해놓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실적이 이렇게 좋을 것 같고요. 내년에도 이 안 좋은 업황에도 38% 성장. 24년에는 48%의 동탄에 신규 공장이 또 가동된대요. 네, 그리고 신규 장비인 고압습식 산화시키는 장비 같은데 이게 24년도부터 아마 나올 것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그 HKMG라고 하는데 요거죠. 여기 하이케이 이렇게 여기 이제 들어가는 거고 요 물질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럴 때 그 좀 약간 계면 결함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장비로 저거를 고쳐주는 거죠. 네. 여기 수소를 넣어가지고 고압수소 해가지고 영업이 주주 중에 한미반도체가 있어요. 네. 아시겠죠? 그래서 주요 주 중에 2대 주주로 한미반도체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보고서는 여기까지 한번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잠깐 내부자 매수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한글과 컴퓨터가 김현수 대표이사라고요. 이 대표이사가 아니 97,000주 샀어요. 장내 매수로. 예, 깜짝 놀랐습니다. 주가 진짜 많이 빠졌어요. 한컴도. 소프트웨어 기업인데 아무튼 한컴은 주가는 급락해 있는데 김현수 대표이사가 어쨌든 굉장히 큰 금액을 좀 매수를 했다는 거, 장내 매수로 15,500원에 매수했다는 것 좀 한번 참고하시면 일단 좋을 것 같고, 전자공시로는 자이SND가 그 수주 좀 따낸 거 있습니다. 주상복합 신축공사 요거까지 해서 공시까지 좀 보여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하반기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이제 시장이 끝났고 제가 뭐 오늘은 좀 보고서 빨리 끝냈죠. 예, 내용이 좀 평소보다 적어서 자 이제 사실 지금 시장은 4분 남았는데 동시효과 들어갔고요. 일단 오늘 코스피가 지금 현재 예상으로는 마이너스 44포인트 정도
기록해서 이제 전저점까지 왔어요. 전저점이 그때 최저점이 2276, 2290이니까 뭐 그 레벨까지 왔고, 예, 어렵습니다. 그냥 무너져 버렸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아무런 힘도 없이 그냥 하루 종일 흘러내려 버렸고요. 환율은 오늘 이 장이 급나가는데도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워낙 단기 많이 올라서. 일본도 빠졌고, 근데 상대적으로 일본은 그렇게 많이는 안 빠졌고요. 유독 한국이 오늘 홍콩하고 한국이 좀 특히 안 좋았어요. 보시면, 네, 보시면 홍콩이 어제 폭락하고 오늘 신저가 났고, 그죠. 일본은 좀 버텼습니다. 상대적으로. 중국도. 예. 아무튼 지금 이 홍콩 쪽하고 일부 대만, 한국 또 환율 이런 부분들이 계속 좀 부담이 되면서 국내 증시를 좀 압박을 했던 것 같고, 오늘은 외국인들 기관이 그냥 같이 다 팔아버렸습니다. 개인이 받는다고 되질 않죠. 그래서 오늘 외인 기관의 쌍끌임에도, 그러니까 저는 좀 답답한 게요. 뭐 외국인들이야 외국인들 뭐 나름대로 파니까. 근데 기관들이 조금 이럴 때는 조금 좀 방어도 좀 해주면 좋을 텐데 그 역할이 안 되고 있고요. 또 증시 안정기금 같은 것도 이럴 때 좀 투입하면 안 될까요? 증시 안정기금 좀 증시 안정화 위해서. 사실 좀 지금 주식 투자 인구가 1000만 명이 넘는데 이게 되게 가계자산에도 중요한 부분도 일부 있잖아요. 옛날하고 달라요. 옛날에는 거의 부동산이었죠. 근데 지금은 주식 투자도 많이들 하시니까. 근데도 꼭 이렇게 급락하고, 이제 아마 나중에 시장 붕괴되면 그때 얘기 나올 겁니다. 뭐 그럼 또 공매도 금지 얘기 또 나올 거고, 올라가면 또 쏙 들어가고. 근데 계속 이런 게 반복되거든요. 근데 좀 선제적으로 해주면 좋을 텐데 그런 게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좀 답답하긴 합니다. 예. 좀 안타깝고, 어쨌든 오늘 종합주가지수 급락했고요. 코스피도 급락한 상태로 좀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그냥 처참합니다. 그냥 보기가 싫을 정도로 너무 많이 빠졌습니다. 기업들이, 삼성전자가 안 빠졌잖아요. 삼성전자가 안 빠졌는데 저 상황이 됐으니 다른 기업들은 난리가 난 거고, 오늘 보면 일부 이제 기업들 뭐 삼천리 같은 가스 회사, SK텔레콤 같은 방어주, 예. 그리고 현대미포조선은 아까 보고서 보여드렸죠. 그냥 독보적이에요. 네이버가 오랜만에 반등해줬고 그냥 간신히 살아난 거죠. 예. 그리고 오늘 뭐 한미반도체 좀 버텨줬고, 포스코 ICT, SPC 삼립, 대상 뭐 이런 기업들, 삼성전자 요 정도고 다 지금 처참합니다. 네, 오늘 2차 전지가 완전히 폭락해 버렸고요. 여기 보면 뭐 반도체도 안 좋았고, 이수화학이 9%, 맞아. 대덕전자 얘기 좀 해드릴게요. 대덕전자가 10% 폭락할 지금 상황은 아닌데 오늘 대덕전자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텔레그램에 그 양승수 연구원님이 좀 적어주신 게 있어요. 그래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대덕전자가 이제 주가 급락을 했는데, 네, 그 이유가 기판 주문 감소가 좀 우려가 되고, 중국 내 플립칩 BGA 있죠. 아까 우리 한번 공부했던 그게 중국에서 뭐 조기 양산한다는 얘기가 있었나 봐요. 경쟁사가. 그리고 DDR5 지원됐어요. 사파이어 래피즈는 내년으로 연기됐습니다. 뭐 요거는 악재가 인정해야죠. 근데 나머지 두 개는 좀 너무 우려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 메모리 반도체 오더가 빠지곤 있지만 우려 대비해서는 양호하대요. 폴더블폰 물량이 공급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갤럭시 S23 수주가 11월 중순부터 또 시작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언제든지 반등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플립칩 BGA가 이제 핵심이거든요. 이게 그 패키징 기판, 자율주행차라든가 아니면 이제 데이터 센터 이런 데들은 아주 비싼 거죠. 요거는 고객사한테 이 고객 요청을 받고 하는 거예요. 다른 회사 물량을 뺏어오는 게 아니죠. 그래서 여기도 너무 좀 우려만 큰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 중국 내 기판 업체 중에 패스트 프린트라는 회사가 있는데 미국향으로 들어갈 가능성 없어요. 그죠? 미국에서 안 가져가죠, 당연히. 그래서 영향도 제한적일 것 같다. 그리고 인텔 그거는 연기된 건 맞고, 뭐 저거는 좀 어쩔 수 없죠. 인텔이 연기한 거니까. 예.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너무 좀 우려만 하는 거 아닌가.
이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양승수 연구원님도 이게 뉴프렉스 그때 보고서 쓰셨던 분이죠. 근데 긍정적인 그러니까 대덕전대에 대해서 좋게 봤던 이유는 전장형 그러니까 자동차용 플립칩 BG에 공급하고 있기 때문인데 오늘 나온 이슈 때문에 뭐 해당 전망을 바꾸진 않는다. 예, 그래서 동사가 만드는 기판 그 플립칩 BGA의 주요 사용처는 ADAS 자율주행 차에 이제 들어가는 요새 자동차에도 ADAS 들어가 있죠. 차량 운전자 첨단 그러니까 운전자 그 보조 시스템이라고 그러죠. 예. 요새 뭐 제노시스나 이런 데는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는 시스템 반도체에 필요한 기판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앞으로 엄청 늘어날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는 그냥 뭐 안 좋으면 뭐 공매도 나오고 그냥 망가뜨리는 거죠. 사실 그리고 죄가 있다면 너무 많이 올랐다는 겁니다. 뭐 아시죠? 기판 회사들 작년부터 엄청 오른 거. 그게 죄라면 죄겠죠. 그래서 오늘 저런 좀 난리가 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것만 빠진 게 아니라 그냥 다 빠져버렸습니다. 오늘 뭐 롯데관광개발 뭐 할 것 없이 뭐 솔루스 첨단 소재 하나투어 오늘 여행주는 뭐 마스크 해제됐는데도 폭락을 해버렸고요. 그다음에 파라다이스도 빠졌고요. SK 이노베이션, 덕산 네오록스, LG 에너지 솔루션, LG엔 소립 급락한 게 오늘 시장이 좀 컸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NC소프트, 포스코 케미칼, 2차 전지가 완전히 오늘은 무너졌고요. 방산주, 네. 그냥 기업들이 추풍 낙엽처럼 오늘 쏟아져 내려버렸습니다. 네. 다 지금 분위기가 안 좋아요. 근데 이게 이 기업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의 분위기죠. 기업의 문제라기보다는 수급이 꼬인 상태에서 지수가 무너지니까 손절매까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정말 좀 최악의 뭐 흐름이 연출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빠진 기업 중에 특별히 악재가 아니라면 너무 우려하지 마시고요. 시장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고 오늘 뭐 처참합니다. 은행주에서는 제주은행 혼자 뭐 하나금융지주는 좀 괜찮았네요. 그리고 철강 중소형주들은 이제 좀 올랐고 네이버가 좀 올라갔고요. 요 정도죠. 생보사 요새 좀 올라가는데 오늘 반등했습니다. 자율주행차는 뉴스가 좀 있죠. 최근에 좋았는데 뭐 그건 회사마다 또 다른 것 같아요. 이거는 뭐가 더 빠졌냐 이런 얘기를 하기가 어렵고 사료주들은 오늘 다 망가졌어요. 단기에 폭등했다가 그러니까 뭐 조심은 해야 되고 오늘은 2차 전지가 다 안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크래프톤, 여행주, 뭐 카지노, 건설 기계업종, 우주항공 다 빠졌습니다. 삼성전자가 그나마 오늘 좀 버틴 게 좀 다행이랄까요, 그냥. 하이닉스는 또 많이 빠졌는데 네이버, 그 다음에 KB금융, 포스코홀딩스, 신한지주 요 정도만 좀 버티는 모습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너무나 힘드네요. 힘들고 저도 뭐 딱히 뭐 드릴 말씀은 없고 아무튼 뭐 오늘 같은 날 방송 보기도 싫으실 거고 시장은 그냥 무기력했고 2차 전지는 망가졌고 그나마 잘 버티던 주도주마저도 너무 안 좋았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도 올라서 다행이죠. 뭐 다행인데 이 빠진 거 생각하면 이건 뭐 올랐다고 할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어쨌든 시장은 전저점까지 왔고요. 뭐 다음 주에 깰 수도 있습니다. 깰 수도 있어요. 뭐 그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오늘 미국장에 달려 있죠. 뭐 미국이 오르면 지지하겠지만 미국이 무너져 버리면 뭐 바로 아침부터 깨는 거죠. 그러지 않기를 좀 바라는 건데 힘들지만 아무튼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한 분이 요런 또 잠시만요. 그 인상주의님의 그 블로그 아시죠? 여기 제가 한번 소개해드렸죠 예전에. 이분이 좋은 말씀 많이 하세요. 근데 비관론이 지금 섹시해 보이죠? 당연해요. 그래서 비관적인 이야기, 하락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정말 섹시해 보이고 맞는 것 같고 이제 저처럼 얘기를 하면 분위기 팍 못하고
뭐 저희 윤재수 센터장님도 요새 계속 긍정론으로 많이 말씀하시는데 뭐야 막 이럴 수 있는 거죠. 막 답답해 보이고. 예. 근데 투자에 필요한 역량 중에 필요한 요소는 우리 생각들과 다른 게 되게 많대요. 그래서 피터 린치는 투자에 필요한 자질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얘기했다고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투자에서 성공할 수 있는 자질의 목록을 열거하면 인내심, 자신감, 상식, 고통에 대한 내성, 초연한 고집, 겸손, 유연성 이런 거라고 했고, 그 다음에 찰리 먼거는 인내심이다. 뭐 우리 다 아는 내용 맞아요. 인내심, 인내심. 모든 대가들이 다 똑같이 인내심 얘기를 해요. 어려워요. 예, 진짜 어렵습니다. 저도 오늘 하루 종일 시장 보면서 멘붕 오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인내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무너지는 계좌 보면서 예, 한숨밖에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평정심 찾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런데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사실 이게 정답이거든요. 리루라는 분, 독립심, 합리성, 인내심, 결단력. 하락장이 지속되면 맞아요. 점점 판단력은 흐려지고 예, 내가 이성적인 판단하기가 더 어려워요. 그래서 예, 그래서 이때 필요한 거는 이제 앞으로 또 하락이 또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락에 대해서 논리를 찾는 것보다는 그런 하락 때문에 지금 주가가 싸진 건 명백한 사실이잖아요. 주가가 싼 건 맞잖아요. 예, 그래서 이 다른 자질들, 그러니까 이렇게 싸진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더 빠지니까 주식 비중을 줄이고 하락론에 근거해서 이러니까 2000 깨지고 1800 가고 이거에 초점을 맞춘다. 이거보다도 이 상황에서 앞으로 뭐가 변화가 생길까? 좋아지는 건 뭐가 있을까? 운임지수는 꺾이거든요. 분명히 운임은 꺾여요. 물가도 꺾이고 있습니다. 예, 위에서 내려와요. 뉴욕 그 렌트비인가요? 그건 꺾였대요.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미국의 가장 고질 문제가 주거비인데 데이터들은 조금씩 나오는 게 있어요. 뭐 전쟁은 어쩔 수 없고. 그런데 지금 시장은 이제 안 보이죠. 수급 논리에 의해서 시장이 무너져 버리니까. 그래서 계속 뭐 보고서나 이런 거 보면서 공부하지만 그 중심을 잃지 마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좀 잘 이겨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해드릴 일이 뭐 있겠습니까? 예, 여러분들 좀 인내하시라고 제가 옆에서 좀 말씀해드리는 것 밖에는 지금은 해드릴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솔직히 공부하라고 할 수도 없고 해야 되는데 또 내일 함께 배우기 콘텐츠도 이미 올려놨거든요. 이제 그 업로드 그 다 만들어놨는데 예, 뭐 보시기 싫으시면 좀 나중에 보세요. 뭐 그러셔도 되지만 뭐 부탁드리고 싶은 건 좀 잘 인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인생 살아오면서 정말 너무 힘든 일 많이 겪었고 예, 지금 뭐 저야 뭐 이렇게 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알아봐 주시는 그런 사람이 되긴 했지만 그 전에 과정에서 저도 생각해 보면 정말 뭐 힘든 일 많았어요. 제가 얘기는 못 해드리겠지만 예. 근데 어쨌든 그냥 평탄하진 않아요, 인생이라는 게. 근데 그때 했던 건 뭐냐면요, 저는 진짜 그랬어요. 힘들 때 그냥 잤어요. 예, 뭐 무책임하다는 게 아니라 자고 예, 그냥 하던 일 계속 했어요. 루틴하게. 제가 하는 일은 있잖아요. 그거는 절대 놓치지 않고 했습니다. 성실하게. 그러니까 또 어떻게 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투자하신 분들의 해야 될 일은 뭐죠? 인내심 가지고 기업 분석할 거 하고 출연낼 건 내고 루틴하게 그거 해야죠. 우리가 지수 맞추기 게임하는 건 아니니까 그건데 그거를 하기가 어려워요. 지금은 이런 상황에서. 근데 이렇게 좀 멘탈 관리 하셔서 꼭 좀 중도를 지키셔서 좀 잘 이겨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힘내시고요. 여러분들 좀 잘 버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고생하셨고 저는 내일 좀 함께 배우기 이제 김철광 씨 그 파트 2 예, 그 기업 분석 관련해서 내일 올라갈 거고요. 내일도 뭐 시청해 주실 분은 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이제 말씀드릴 게 있는데 요새 저를 사칭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요. 저희 당사에서도 이제 요청이 들어왔는데 방송에서 좀 얘기 좀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사칭 문의가 진짜 많아요. 문자가 너무 많이 오는데 이제 저를 사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 아시잖아요. 저는 그런 거 안 하잖아요. 못 하고
뭐 가입비를 받고 수수료를 받고 카톡 상담을 해주고 종목 관리해주고 추천해주고 절대 할 수 없고 할 수도 없죠. 지금 제가 아시잖아요. 유튜브에서도 얼마나 지금 엄격하게 다 모니터링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함부로 제가 방송에서도 아 이거 정말 좋습니다. 이거는 정말 괜찮습니다. 뭐 얼마 갈 거면 이 얘기 절대 못 하잖아요. 못 해요. 안 하잖아요. 예. 저기 규정이 그렇게 돼 있어서. 그렇죠. 그래서 절대 속지 마시고 여러분들 예, 저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고 공식적인 채널은 여기입니다. 그래서 사칭하는 거 절대 속지 마시고 문자 그런 거 개별적으로 갈 일이 없어요. 제가 예. 그래서 아무튼 뭐 주식 이런 게 만약에 제가 혹시라도 제가 이제 그 뭐 이렇게 문자를 보내거나 이러면은 안부 문자 같은 거죠. 요새 뭐 잘 지내세요? 이런 이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다짜고짜 문자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인생을 바꿔드리겠습니다.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대박주가 여기 있습니다. 예, 그런 문자 안 보내죠 저는. 예, 그러니까 그런 문자가 있으면 무조건 다 사기니까 조심하시고 소속도 다 틀려요. 저는 이베스트 투자증권인데 뭐 이베스트 그룹, 뭐 3프로 그룹, 뭐 별 이상한 그룹 다 만들어가지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좀 조심하셨으면 하는 높아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좀 우울한 날인데 힘들 내시고 네,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